오늘도 유익한 정보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쌤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자사고를 가려면 뭘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독해, 어휘, 어법 이렇게 세 가지 파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정말 그 정도 준비하면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는데 우리 아이가 정말 풀 수 있을까? 어떻게 나오는지 그렇죠? 를 역시 마찬가지로 어휘, 독해, 그리고 문법, 그리고 서술형도 오늘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한번 보시면서 자사고가 우리 학생들한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제 이화여고를 맡고 있다 보니까 이화여고나 아니면 제가 그동안 맡아본 대치동 학교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자사고 중에서 어휘책을 필수로 지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화여고는 현재 능률복화 고교 필수 책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단어를 보통 한 번에 시험을 볼 때 한 400개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400개가 들어가는데 10점 정도 비중이 들어가고 단어 시험 문제가 10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비중은 사실은 작고 배점도 낮지만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정말 소수점 차이로 벌어지기 때문에 내가 진짜 단어 한 문제 때문에 등급이 갈리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좀 보시자면 자사고 어휘 문제도 독해 문제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학교마다 차이가 있지만 이화여고는 특히 그래요. 영영풀이에 대한 건 기본이고요. 단어에 그냥 단순하게 뜻, 영어 이렇게 짝 짓는 거 간단한 문제가 나오지 않아요. 영영을 기본으로 해서 그냥 단어를 한 20개 이렇게 주고 이 중에서 잘못 짝지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는 문제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제가 특히 우리 아이들이 정말 어려워하는 문제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요거는 실제 문제는 아니지만 동형 모의고사 제가 만든 거에서 유사하게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줄 친 곳 어느 곳에도 들어갈 수 없는 단어를 고르는 건데요. 일단 보기는 간단합니다. Tide, Orbit, Archaeology, Deficiency, Fatigue 해서 아이들이 당연히 다 암기한 단어가 시험에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부분인 거예요. 이걸 결국 독해를 하라는 거거든요. A번을 내가 해석을 이 한 문장을 해서 내가 이 1, 2, 3, 4, 5번 중에 뭐가 들어갈 건지 그쵸? 여기에 지금 내가 막 잠에 빠져들어서 그래서 fatigue 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나는 내 눈을 뜰 수가 없었다. 이렇게 답이 들어가면서 이 B도 읽고 C도 읽고 D도 독해하고 E도 독해해서 결국에 아닌 답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 결국 시간을 꽤 잡아먹겠죠. 이렇게 시간을 잡아먹는 문제가 10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어휘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 독해인데요. 여기는 이미 우리 아이들이 괜찮아요. 여기는 다 이미 학습이 되어 있어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뒷장에 있어요. 자, 위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라는 그냥 단순한 문제인데요. 문제는 이 선지의 보기가 짧은 것도 있지만 이렇게 네 줄짜리로 긴 것도 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그런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앞에 읽었던 이 지문에서는 사용이 되지 않는 유사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keep up with라고 하는 표현, 이게 따라잡다라는 표현인데 이런 우리 아이들이 생소한 단어, 지문에서 사용되지 않는 단어를 다 가져와서 내는 이런 유형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 결국에 독해는 선지 해석 능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게 시험을 볼 때 그렇게 아이들이 압박감을 느끼는 정도일까? 라고 생각하신다면 실제로 이게 이제 올해 가장 오답률이 좀 높다고 유추가 되는 문제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요 지문 자체는 당연히 학습한 내용이에요. 근데 사실 여기에 진짜 좀 숨겨진 게 뭐가 있냐면 독해 문제를 아이들이 어느 정도 그래도 상위권 친구들은 다 잘할 거야. 그래서 이 안에서도 또 변별력을 가르기 위해서 애초에 시험 문제를 낼 때 내가 배운 지문과 유사한 내용이 시험에 나올 수 있다고 이화여고는 미리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자사고는 이거 공지 안 내고 그냥 내요.
당연히 변형되는 걸 감안하고 푸는 거예요. 대치동에 있는 그냥 일반고 학교도 변형을 엄청 심하게 내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지문 분명히 어디서 본 거는 같은데 내가 학습한 지문은 아닌 거예요. 새로운 지문인 거죠. 유사한 지문인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받았다고 했을 때 결국엔 나는 이 지문을 다시 마치 모의고사를 풀듯이 새로 독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결국에는 독해를 다 했다고 칩시다. 근데 이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문만큼의 선지가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위 글을 읽고 한 대화로 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때 이 문제를 틀린 상위권 학생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엔 1등급을 걸러내고자 하는 변별력을 위한 독해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어렵기는 하지만 대다수 문제들도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뭐 보통 내용 일치, 뭐 추론할 수 있는 것, 추론할 수 없는 것, 그 다음에 너 이 글을 읽고 대답할 수 있는 것, 대답할 수 없는 것. 한마디로 결국 너 이 글을 제대로 이해했니? 그걸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어법 문제인데요. 자사고에서 선생님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어법을 변형하는 건 정말 자유자재로 많이 하십니다. 왜냐면은 간단하게 문제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또 학생들은 엄청 낚여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저도 이런 거를 깨닫고 실제로 동형 모의고사에서 뭐 지문은 똑같지만 유사하게 하지만 살짝 함정을 놓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살짝 장난을 쳤거든요. 이건 진짜 엄청 흔한 경우인데요. 원래 because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어요. 뒤에 절이 온다는 거, 즉 주어 동사가 와야 되는 거고요. 그냥 because of를 쓰면 이 아이는 전치사기 때문에 그냥 명사가 와야 돼요. 이 원문을 보면 이 4번에 보시면 여기에 is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because가 맞았었어요.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니까 맞겠죠. 근데 저는 이걸 살짝 변형해서 동사를 없애버렸어요. 그럼 이제 더 이상 우리는 because를 쓰면 안 되고 because of를 써야 답인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냈었는데 진짜 놀란 게 이 시험이 똑같이 지문은 아니지만 다른 지문에서 똑같이 이 because of를 비코즈로 써서 선생님이 내셨어요. 우리 아이들 그럼 맞았냐고요? 아니 심지어 제가 이거 시험 직전에 이걸 문제를 풀게 했고요. 애들한테 막 주구장창 설명했어요. 이런 거 조심해라. 근데 결국엔 애들이 틀려와요. 그럼 저는 아니 이거 선생님이 냈잖아. 너 이거 틀렸었잖아 어제. 그랬더니 그러게요. 이러면 끝이에요. 그럼 결국에 여기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너 어법 문제도 결국엔 다 읽고 풀라는 거예요. 다 읽고 원래 원문엔 인 이치였지만 혹시라도 선생님이 장난을 하셨을 수도 있으니 진짜 뒤에 읽으면서 주어랑 동사랑 목적어랑 완벽하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라는 그런 시그널이거든요. 그러니까 암기로 절대 되지 않는다는 걸 지금 자사고에서는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뭔지 조금 감이 오시죠? 이제 마지막 서술형 이야기는 제가 하지 않았었는데요. 12월쯤에 이미 대치동은 어법과 어휘와 독해가 어느 정도 완성된 친구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술형 준비를 거의 한 2개월 이상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서술형 특강이 따로 있고 그것을 수강하는 친구들도 엄청 많다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물론 학교에서 지금 보셨다시피 어휘도 어렵게 내고 어법도 어렵게 내고 막 독해도 변형을 해서 내지만 결국에 1등급 친구들은 풀어요. 다 풀고 다 마칩니다. 그러면 진짜 선생님들이 진짜 마지막으로 어디서 변별력을 가르냐? 이 서술형에서 가르거든요. 대치동에 있는 특정 학교는 오히려 객관식을 쉽게 내고 이 서술형에 힘을 엄청 쏟는 학교도 있고 아예 서술형 비중을 엄청 높여서 내는 학교도 있는데요. 지금 자사고를 준비하는 친구들 뿐만 아니라 교과과정이 개편되는 것 중에 가장 영어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서술형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거예요.
요거는 지금 영어에서 좀 달라지는 명확한 사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술형에 대한 그 니즈는 올해 더 엄청날 거고요. 계속 가면 갈수록 아이들이 책을 안 읽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이 서술형을 내면서라도 학생들을 공부시킬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국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면 자사고된 서술형을 어떤 식으로 내는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화여고는 정말 이런 문제를 좋아하는데 다음 밑줄쯤 빈칸에 들어갈 말을 지문에서 찾아 활용하여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아니 이거 그냥 여기에 빈칸 들어가는 거 이거 그냥 정답이 여기 빈칸이 원래 뭐가 있었냐면요 여러분들 스포큰이 정답이었어요. 스포큰이 원래 지문에 있던 거였어요. 근데 냅다 여기다가 스포큰을 쓰면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빈칸에서 들어갈 말을 찾아서 쓰라고 했거든요. 그냥 쓰면 안 되고 활용해서 쓰라고 했어요. 사실 이 글은 만약에 우리 아이가 이 지문을 명확하게 공부를 했다면 이 연극을 위한 대본과 드라마를 위한 대본이 차이가 있어요. 스크린 플레이에서 사용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 필름이 어디에 크게 의존한다고 했냐면 비주얼과 다른 non-verbal element라고 해서 비언어적인 요소에 굉장히 의존한다고 해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대충 감이 오시나요? 우리가 이 지문에서 찾아야 할 단어는 스포큰 그대로 쓰면 안 되고 여기에 있는 이 non-verbal을 찾아서 얘는 비언어적인 근데 스포크는 말해진 그러므로 여기에 반대말 verbal로 내가 변형을 해서 써야 되는구나. 네, 이런 문제를 자사고에선 낸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일부의 문제고요. 이거보다 훨씬 어려운 서술형 문제도 많습니다. 그냥 주제문을 이렇게 요약문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 들어갈 말 지문에서 찾아서 써라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냥 네가 여기서 설명하는 뭐 예를 들어 진짜 뭐 의미 있는 문장이 있으면 이 문장이 의미하는 바를 너 그냥 영어로 써. 한 문장으로 완벽하게 써. 이런 문제도 넘쳐납니다. 결국 학교에서 또 원하는 바는 뭐냐면 너 내가 암기하면 될 줄 알았지? 그걸로 풀 수 없는 문제야 라는 게 학교에서 원하는 거죠. 보통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이런 지문에서 중요한 어법 구조를 쓴 문장을 암기를 시키거든요. 아니면 진짜 통암기를 시켜서 아이들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쓰게끔 하는 거죠. 근데 자사고는 아니에요. 자사고는 그냥 단순 암기론 절대 할 수 없고 너가 이 지문을 완벽하게 이해했으면 그 완벽한 걸 바탕으로 추론을 해서 만드는 서술형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슬프게도 영어를 중학교 때 무작정 암기를 했던 친구들은 심지어 고등학교를 가서도 암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고등학교는 아무리 일반고라고 하더라도 지문의 개수가 중학교와는 딴판입니다. 중학교 때보다는 무조건 2배 이상의 암기를 요구할 거거든요. 근데 자사고? 자사고를 외워서 시험을 공부한다? 이건 절대 통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비고1 친구들은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 진짜 죽어라 독해 실력을 키워야겠다를 좀 아셨으면 좋겠고 이걸 혹시나 학부모님들이 보신다면 물론 암기하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문항이 있어요. 암기 플러스 논리, 암기 플러스 이해 이런 것들을 요하는 결국엔 국어의 그런 능력까지 요구하는 시험을 내서 우리 아이들의 변별력을 가르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 부디 이번 겨울방학 때는 꼭 그걸 학습할 수 있는 나의 독해력을 진짜 탄탄하게 늘릴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아서 제대로 좀 학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같이 공부할 수 있는 동영상을 다음부터 준비해 볼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이만 물러날게요. 안녕!